진지하게 말해서 분석해보니까 되게 별론데? 안 사야겠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SE 2세대 프로세서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고급형 스마트폰들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예쁘다가 가격과 노출 때문에 쌍욕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이폰 SE도 세계 최강.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거 보니까 진짜 마음 뭐 같아진다. 아무튼 애플은 진짜 회사 중에 최고 회사임.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루머가 아니라 진짜 매년 돌아오는 다음달 폰 아이폰 SE 2세대가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아이폰 이전에 올린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SE를 기반으로 예상한 스펙, 변화점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았어요. 게다가 애플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 이상적 그러나 합리적. 오랜만에 애플이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진짜 찐 마지막 물리 홈 버튼을 가진 아이폰입니다. 전체적인 폼팩터는 아이폰 8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제외한 알루미늄 바디, 4.7인치 레티나 HD와 같은 외형, 터치 아이디는 아이폰 8과 동일하지만 자세히 세세하게 살펴보면 꽤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3D 터치가 빠지고 크기와 두께, 148g의 무게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8과 동일하지만 색상이 화이트, 블랙, 레드로 출시하는데 기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를 썼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티저 영상에서 마치 페인트 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애플은 정밀한 색상과 투명도 재현을 위해 7중 도색 공정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예상과 동일하게 모든 컬러의 전면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은 아이폰 3G에서 봤었는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색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로고 역시 뒷면의 중앙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아이폰들은 애플의 로고가 상단에 박혀있지만 최근 아이폰은 애플 로고가 중앙으로 내려왔어요. 스펙을 보면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 그래도 보급형 아이폰이다 보니까 10S, 10R에 들어가는 A12 바이오닉이 탑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몇 달 전 출시한 아이폰 11 시리즈와 완전 동일한, 플래그십과 동일한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완전 기가 막히요. 애플의 프로세서는 워낙 유명하고 동시대 다른 스마트폰 대비 한 세대 이상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갤럭시 S20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입니다. 사실상 게임 머신으로는 가장 최고의 스마트폰이 된 것이죠. 램은 벤치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3GB로 추정되고 얘는 해상도가 더 낮다 보니까 실제 성능은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로써 프로세서가 11 시리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후 지원도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하게 아마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카메라는 예상한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는데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8과 동일한 700만 화소 풀 HD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8과 달리 SE 2세대는 심도 효과를 주는 인물 사진 모드 그리고 사진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후면 카메라예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고 인물 사진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펙을 비교해보니까 아이폰 10R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 보였는데 예를 들어 F1.8 디지털 5배 줌, 광학식 손떨방, 프로톤 플래시도 동일하게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R보다 더 좋아진 성능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인물 사진 조명 모드는 더 좋아졌고 차세대 스마트 HDR도 10R에 비해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11 카메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폰 11은 야간 모드 그리고 자동 조정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4K 촬영은 8도 가능했지만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동영상 촬영 시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11 시리즈에 탑재된 오디오 줌은 빠졌고 A30에서 지원하는 퀵 테이크 촬영 기능 이러한 것도 모두 지원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좋은 점은 중저가형에서 많이 빼는 OIS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소하게 바뀐 점은 스테레오 녹음 추가, 스피커는 애플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역시 애플이 말은 하진 않았지만 실제 성능은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이죠. 대체로 맥북 프로 16인치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애플 스피커의 성능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애플이 주장하는 긴 배터리 시간은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고 홈페이지 기존 아이폰 8급이라고 하는데 아이폰 8도 보면 아이폰 7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 2세대가 8이랑 동일하고 8이 또 7이랑 동일하고 결국에는 아이폰 7급 정도 되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전은 18W까지 지원하지만 기본 충전기는 당연히
W급이고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6 지원, 듀얼심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좀 신기하게 홍콩판 또 살펴보니까 원래 홍콩과 중국이 듀얼 물리심을 탑재해줬지만 이번 아이폰은 얘도 2심 구성입니다. LTE 속도도 기가빗으로 변경, 예비 전력으로 작동되는 익스프레스 트랜짓 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애플페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존에도 있기는 했지만 아이폰 XS EU 모델부터 예비 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제 배터리가 다 닳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m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IP67 등급도 지원을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을 분석해보자면 미국은 4월 17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64기가, 128기가, 256기가의 구성으로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애플이 재활용하면 32기가부터 출시하지 않을까 했지만 용량의 구성도 꽤 괜찮아요. 미국은 399달러부터 시작하고 한국 가격은 55만원, 62만원, 76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 가격과 비교해보자면 배송비를 포함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는 환율을 꽤 괜찮게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몇 시간 전까지 팔았던 아이폰 8 64기가의 가격이 64만원이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도 기존 16만 9천원에서 10만 9천원으로 내렸고 수리 비용은 동일할 것 같아요. 나머지 액세서리, 케이스는 기존 8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 로고의 위치가 좀 달라졌다는 점, 정품 실리콘 케이스와 가죽 케이스는 11 시리즈에 비해 몇 천원 더 싸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기 자체의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정품 액세서리는 좀 비싸 보여요. 저 같으면 차라리 1년에 케이스를 2개 정도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하고 이렇게 생폰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가격대에서 디스플레이, 램, 카메라 등 더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세서가 플래그십과 동일하다는 것. 지금의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크지만 프로세서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폰의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상대적으로 55만원이라는 가격이 저렴해 보이고 아이폰의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기가 고민이셨던 분들, 아이폰에 입문하기에 꽤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으로 보입니다. 와,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와서 저도 하나 구입하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또 직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고 한국에도 5월 4일에 출시 예정으로 루머가 있다 보니까 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국 정발 구입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SE 1세대 박스 풀박스 미개봉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뜯지 않았다. 참고로 이거는 새거다.